오늘은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 실적을 전망해보고 언제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줄지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전략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한유정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음식료 업종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에 음식료 업종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높이는 어떤가요? 음식료 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은요, 연초 이후에 12%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업황 호조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2분기부터는 기업들의 원재료 가격의 상승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치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 눈높이를 다소 높게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최근에 거리 두기가 지금 강화가 되면서 음식료 업종은 종목별로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좀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음식료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음식료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품목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점이나 주점용의 비중이 높은 음료나 주류 쪽 채널 같은 음료나 주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내식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 기업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내식 수요가 급증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채널 비중이 어디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지금 하반기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가요? 네, 사실 상반기에도요, 이미 가격 인상이 다수 나왔어요. 특히 이제 농산물 가격에 노출을 많이 받는 품목들에 한해서는 가격 전가가 이미 이뤄졌고, 이에 대한 가격 인상 효과는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 곡물 가격의 노출도가 높은 품목들의 경우에는 아직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품목들의 경우에는 3분기 중으로는 가격 전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가격 인상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기인한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요. 네. 내년 이후에 실적 개선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장품 업종 얘기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화장품 업종은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 이후로 약 3% 가까이밖에 상향 조정이 안 됐어요. 반대로 화장품의 경우에는 올해 그리고 22년도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 이후로 약 13%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 호조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바람들과는 다르게 7월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사실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또 화장품 업종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도 최근에 좀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이 되는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연 코스맥스가 아닐까 싶은데 실적과 더불어 좀 주요 포인트로 볼 만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사실 화장품 산업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코스맥스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도 실적이고 둘째도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국내와 중국에서 적극적인 연구 개발과 그리고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을 통해서 어려운 시국에서도 새로운 고객사 확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거와 다르게 매출 채권 관리도 타이트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자료 발간한 게 있는데요. 네. 최근에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중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이 영업과 마케팅의 주요 채널로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에서도 다수의 로컬 색조 브랜드가 탄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브랜드사의 수요 증가는 코스맥스와 같은 OEM사들의 수요 증가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실적 개선은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이후로도 추세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선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맥스와 함께 이제 한국콜마도 OEM, ODM 업체로 분류가 되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부진한 걸까요? 네. 한국콜마도 코스맥스랑 마찬가지의 사업을 네. 영위하고 있는데요. 코스맥스는 대부분의 사업이 화장품 ODM 사업이고요. 한국콜마는 HK이노엔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제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화장품 업황이 타격을 받았을 때에는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부는 부진했지만 제약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 호조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반대로 화장품 부문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 사업 부분이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맥스 대비로는 주가 탄력도가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이노엔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일자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와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리포트 나왔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떤 뷰로 보고 계시는지. 사실 네. 2분기에는 중국에서 6.18 이벤트라는 굉장히 큰 소비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6.18 이벤트에서도 LG생활건강의 후나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제 LG생활건강의 후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보다는 좋은 성과를 기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은 LG생활건강의 주가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2분기에 마케팅비를 집행한 것 대비 효율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시장 기대치를 좀 못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마케팅비를 투입을 많이 하긴 했지만 효율이 좋았었기 때문에 2분기 이익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이에 대한 이벤트가 주가에 전 좀 급격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에 대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의 저점 매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아모레퍼시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보시는 거군요. 오늘 이제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업종 내에서도 각각 종목별로 모멘텀이나 이슈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가 음식료와 화장품은 어떤 접근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사실 네. 음식료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섹터가 전반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하반기에도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 부담 속에서도 비용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가격 전가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기업들 위주로는 하반기부터는 좀 관심을 갖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화장품 업종의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었었던 바 있습니다. 전년 기저효과를 걷어내고 순수하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고 좀 전체적으로 섹터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신호를 저희가 뭘로 보고 좀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의 경우에는 2분기 약세가 우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좀 지나보고 판단하시는 게 전 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 2분기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워낙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크기 때문에 네.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에 좋을 수 없을 거다라는 우려가 좀 더 팽배하기 때문에 음식료 기업들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이전부터도 좀 더 트래킹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리포트 내용과 함께 많은 전략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한유정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